네, 2장 마지막 부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루이스 구조식, 축소 구조식, 선 구조식 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여기 나왔듯이 기본적으로 뭐 알코올이면 알코올, 케톤이면 케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가 있었어요? 작용기가 있었습니다. 작용기. 이 작용기 세 타입이 있었고요. 그 각각의 작용기들을 알아야 뭐 알코올이 OH라는 거, 케톤이 COM, 뭐 R 이런 식으로 R은 일반적으로 메틸이라고 하는 CH3 형태를 얘기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루이스 구조식이나 축 구조식 또는 선 구조식으로 유추해서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뭐 익숙해지면은 쉽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이라는 게 화학하고는 유사하면서 또 이런 구조식을 그리고 화학 구조의 이름을 말하고 명명법을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작업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말고 예제 문제를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은 나중에 제가 책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한다면 풀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꼭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 주시면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네, 오늘은 마지막 파트, 이제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분자 간에는 어떻게 힘이 작용하느냐, 그리고 유기화학에서는 이러한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유결합의 분자들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며 이 힘은 분자의 모양,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돼 있죠.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자가 가지고 있는 결합력에 따라서 분자와 분자 간의 결합이 강해지거나 약해진다. 분자 간의 결합이 강해지면은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용해도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겠죠. 끓는 점도 더 높아질 것이고 녹는 점도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런 얘기를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 분자 간의 힘은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소결합. 수소결합 분자 간에 누구를? 수소를 매개로 해서 발생하는 분자 간의 결합이라고 앞에 수소결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소 간의 결합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이온화된 양전하와 음전하 이온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결합하는 거. 이온 결합. 그리고 전자를 공유하면서 팔전자 규칙 또는 첫 번째 주기의 이전자 서로 전자 숫자를 만족시키도록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공유결합이죠. 근데 공유결합 중에 극성이 없으면 공평하게 결합이 발생을 하면 비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산소나 탄소나 질소 같이 전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특히 끝에 7쪽 F, Cl, Br, Br, I 불소나 염소나 브롬이나 요오드 같이 전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전자 반발력이 강해져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극성 공유결합이라 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극성 공유결합을 이룬 물질들 간에 나타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소결합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제일 약하다. 중간에 이제 쌍극자 상호작용, 쌍극자 모먼트라고도 얘기하는 그 쌍극자 상호작용이 존재를 합니다. 밑에 있죠. 반데르발스가 제일 약하고요. 중간에 쌍극자 상호작용, 그리고 수소결합이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오케이? 그럼 반데르발스부터 짚어보죠. 반데르발스는 분자 내의 일시적인 전하 쏠림이에요. 일시적인 전하 쏠림. 분자에서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일시적으로 전하의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극성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극성으로 이쪽 극성 플러스 이쪽 극성 마이너스면 반대의 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서로 끌려서 결합이 일어난다. 이 반데르발스입니다. 이 극성에 의한 이중극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쌍극자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데르발스는 쌍극자 상호작용보다는 약한 결합이에요.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이 반데르발스의 힘은 표면적과 편극성이 클수록 크다라고 했어요. 표면적, 결합하는 부분이 넓어지다. 표면적이 넓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편극성, 양쪽으로 쏠리는 극성의 차가 커질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직선 사슬이 이런 격가지, 한쪽에 가지가 여러 개 있는 격가지 사슬보다는 더 강한 반데르발스 힘이 작동을 한다. 왜? 표면적이 넓다라는 거는 여러 전하가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편극성이라는 거는 분자 내에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쏠림 현상을 일어나는 원소가 있을수록 편극성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극성차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표면적이 크면 커진다. 편극성이 클수록 커진다. 반데르발스. 가장 약한 분자 간의 결합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분자 내의 일시적 전하 쏠림 현상으로 극성이 생긴다. 그 극성에 의해서 결합이 일어나는 것을 반데르발스라고 한다. 분자 간에 나타나는 힘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지금 BP라고 했는데 보일링 템퍼러처라고 해서 대부분 기체로 될 수 있는 끓는 점이에요. 사슬형 4개의 탄소를 가진 게 마이너스 0.5고요. 사슬형 5개가 36입니다. 펜탄이라고 그러고 부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지형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지만 가지형으로 한 군데 모여 있죠. 그래서 이거는 10이에요. 그럼 결국에 4개 탄소보다는 5개의 탄소 더 결합할 곳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5개의 사슬입니다. 이거보다는 사슬이 더 강한 결합을 한다는 거죠. BP, 보일링 템퍼러처가 높다라는 얘기는 열을 많이 가해야 그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더 강한 결합을 만들어낸다.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편극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다음에 편극성은 아까 말했듯이 분자 안에 전자를 많이 포함하는 극성을 한쪽으로의 극성을 많이 유도하는 원소가 있을 경우 I, F I는 요드, 불소죠. 똑같은 7쪽인데 F, Cl, Br, I라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더 극성은 커지는 거죠. 42도, 마이너스 78도. 어느 쪽이 더, 이쪽이 더 강력한 반데르발스 결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쌍극자를 유도할 수 있다. 오케이? 반데르발스 결합을 결정하는 요인은 표면적 편극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쌍극자 상호작용이에요. 이 앞에 나왔던 반데르발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근데 뭐가 다른지 봅시다. 극성 공유결합 분자에서 분자 내 양전하 부분과 다른 분자의 음전하 부분, 다른 분자예요. 다른 분자의 음전하 부분이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분자의 양, 이 분자의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쌍극자, 쌍극자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발수보다는 더 강한 힘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이제 아세톤이 예로 들어갔는데요. 산소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분자 안에 뭐야? 이게 바로 극성 공유 결합의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쏠림이 발생을 하죠. 마이너스는 다른 분자의 플러스와 서로 쌍극자 인력이 발생하면서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쌍극자, 쌍극자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이죠. 비슷합니다. 수소결합도 원소가, 특정 원소가 극성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전자를 포함하는 분자가 일부분은 음전하를, 음전하, 그리고 반대쪽은 양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과 서로 결합을 이루게 되죠. 근데 다른 점은 그냥 양전하, 음전하가 아니고 음전하를 띠고 있는 원소들이 이런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고요. 그 반대쪽 원소는 양전하를 띠는 부분이 누구? 수소라는 얘기죠. 수소.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일어나는 수소를 매개로 해서 극성 공유 결합의 분자 간에 결합이 일어나는 것. 그거를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했나 봅시다. 이러한 원소 등과 같은 분자처럼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요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했었어요. 주기율표에서 실쪽으로 갈수록 주기가 짧을수록 F 불소, 산소, 질소와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는 부분 양전하를 가진다. 왜?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수소는 이쪽으로의 전자 끌림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물 분자 간에 이쪽은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서로 끌림이 발생해서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수소를 매개로. 그래서 부분 양전하를 가진 수소. 그래서 수소 결합이란 이 부분 양전하를 가진 수소 원자가 음전하를 가진 다른 분자의 불소, 산소, 질소와 정전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분자 간 결합을 말한다. 누구? 양이온화된 수소가 누구랑? 불소, 산소, 질소. 그래서 우리 몸에 DNA나 아니면은 단백질 같은 것들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분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산소와 질소입니다. 네. 이렇게 수소 결합. 다시 한번 수소 결합이란 부분 양전하가 된 수소를 가진 원자가 음전하를 가진 다른 분자의 불소, 산소, 질소와 정전기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분자 결합을 말한다. 수소 결합은 10kcal per 몰은 분자 간 결합 중 가장 세다. 하지만 OH, 산소와 수소 공유 결합은 119에 비해서는 아주 약한 편이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공유 결합은 원소 간의 결합이에요. 전자를 공유하면서. 그리고 공유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 되는 거죠. 수소 결합은 분자와 분자 간에 물 분자 간에 수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양전하를 띤 수소와 강한 전기 음성도를 가진 산소죠, 산소. 산소가 음전하를 가지면서 정전기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반대로 발스, 쌍극자, 쌍극자 상호작용, 그리고 이 수소 결합 모두
전하 끌림에 의한 정전기적 결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전기적. 어떤 의미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머리 막 플라스틱으로 비비면 슉 들리면서 정전기 발생해서 서로 끌림이 생기죠. 그런 느낌이라고 감을 잡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결합은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중에 가장 세요. 뭐 간에?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중. 하지만 공유결합에 비하면은 약한 결합입니다. 분자 간의 힘의 세기, 수소결합이 가장 강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쌍극자 상호작용, 반데르발스가 가장 약한 겁니다. 누구 간에? 분자 간에. 그럼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세기를 나열하고 가장 센 결합부터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 세 개를 이렇게 나열하고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예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부탄올이에요. 부탄 하나 둘 셋 네 개 탄소를 가진 부탄에 올 알코올이 붙은 거죠. 알코올. 부탄올은 끓는 점이 118도예요. 녹는 점이. 그러면 끓는 점이 높으니까 결합이 잘 안 끊어진다는 거죠. 더 강하다. 그리고 붓털이라고 했죠. 부탄올. 이거는 CHO. 알데하이드기가 들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건 76. 이것도 뭐 산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에탄올보다는 약한 그런 형태고요. 요거는 펜탄, 탄소만 5개. 36도씨. 결합은 더 강해지는 거죠. 오케이? 이 작용기와 이 작용기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더 세다? 부탄올이 더 세요. 부탄올은 요 CH에 산소가 붙어 있는 거. 그쵸? 요 OH.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이 증가하는 순서. 끓는 점이 증가하는 순서. 똑같다는 얘기죠.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는 분자 간의 결합은 끓는 점도 더 증가하겠죠. BP가 높겠지. 오케이.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소결합이나 쌍극자 상호작용이나 반데르발스나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실질적으로 그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화합물의 끓는 점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끓는 점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분자가 더 안정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렇게. 분자 간의 힘은 세기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결합의 세기가 증가하는 거예요. 수소 결합, 하이드로겐 본드 여기 있듯이 F 불소, 산소, 질소 같은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양전하를 띠는 수소와 결합되는 극성 분자에서 관찰이 되고요. 부분 양전하를 가진 수소 원자가 부분 음전하를 가진 동일한 또는 다른 분자에 있는 불소, 산소, 질소 원자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아이고, 돼지꼬리가 잘 안 그려지네. 플러스. 수소는 대부분 양전하라고 여러분들 취급하시면은 틀리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쌍극자 상호작용.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 전기 음성도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설명할 때 쌍극자 상호작용은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영구적인 쌍극자에 의해 생성된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쌍극자, 쌍극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반대로 발수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는데 전기음성 또한 일시적인 전하쏠림이에요. 오케이? 표면적이 커질수록 편극성이 클수록 일시적 키포인트, 키워드는 반대로 발수는 일시적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쌍극자, 상극성은 전기음성도. 전하 쏠림. 쌍극자, 쌍극자 상호작용. 오케이.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앞에서는 보일링 템퍼러처 BP를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용해도는 뭐예요? 용해도라는 거는 용질이 용매에 녹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용매 대표적인 게 물이겠죠, 물. 용질은 뭐 NaCl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될 거예요. 이걸 녹아서 액체가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용액이라고 그러죠. 솔루트, 솔벤트, 솔루션. 물질이 용해되는 과정에서 용질 분자 사이의 인력이 용매에 의해서 깨진다고 돼 있어요. 물이 NaCl을 Na와 Cl로 분해시킨 거죠. 그게 용해, 녹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녹는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깨지는 거. 그러면은 용해도가 높다라는 건 잘 안 깨지는 거, 용해도가 낮다라는 건 쉽게 깨져서 녹아버리는 거죠.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비극성 물질은 비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녹인다. like, dissolve, like라고 얘기하는데요.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성은 물에 잘 녹고요. 지용성,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야 돼요. 물에 절대 안 녹습니다. 그쵸?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친수성, 하이드로필릭, 그리고 소수성, 하이드로포빅이라는 말이 나오죠. 친수성은 분자 내에 물 분자에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 잘 물을 좋아하는 분자고요. 소수성은 분자 내에 물 분자를 기피하는 기름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feel이라는 전미사가 오면은 좋아하는 거예요. phobic 하면은 싫어하는 거. phobicity 싫어하는 거예요. 필릭 좋아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친수성, 소수성. 이거는 물, 기름. 각각의 용매가 어떠한 용질과 녹여질 수 있느냐. 비슷한 것끼리 녹여서 분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분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녹는 거. 녹는 거라는 건 분자 사이의 인력이 깨어지는 거. 수소결합이 깨어지고 쌍극자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끊어지고 반대로 발수가 끊어지고. 오케이?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과 물리적 성질. 물리적 성질이라는 게 여기 있는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끓는 점, 분자 간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끓는 점은 높아진다. 표면적이 클수록 끓는 점은 높아진다. 편극성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표면적 편극성 어디서 나왔어요? 반대로 발수. 그렇죠? 분자 간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소결합, 쌍극자, 상호작용. 녹는 점은 뭐냐? 녹는 점도 비슷한 개념이죠. 분자 간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녹는 점은 높아진다. 왜? 얘기했잖아요. 분자 간의 힘이 강하다는 거는 결합이 강하다는 거고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녹는 점은 높아지겠죠. 잘 안 녹아. 그래서 잘 안 녹는 것들은 열을 가하면 녹죠. 이렇게 그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강한 분자 간의 결합을 끊는다. 뭐 다른 가지 녹는점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용해도라고 하는 성질이죠.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비극성 물질은 비극성. 비극성이 바로 기름과 같은 소수성, 비극성, 소수성, 극성, 친수성. 왜? 물은 극성이기 때문에. 하이드로필릭 소수성, 하이드로포빅. 용매에 잘 녹는다. 비상하게 녹인다는 거죠. 용해도와 녹는 점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떨 때 강해? 분자 간의 힘이 강해지면 녹는 점은 올라간다. 이렇게. 다음 중 어느 것이 끓는 점이 더 높은가? 뭐 이유는 뒤에 보고요. 우선 살펴보죠. 탄소 하나, 둘, 셋, 넷. 이잖아요. 이거는 CH2가 2개 있다는 얘기예요. CH3가 2개. 오케이? 그러면 탄소는 4개 있고요. 이거는 탄소가 2개, 3개죠. 누구예요, 근데? 왜? 산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더 강한 수소결합 또는 쌍극자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뒤에 다음 걸로는 여기 있듯이 CHCl이죠. 염소 CHI 누구? 7쪽에 승자는? 다음은 OH 알코올. 요거는 산소가 2개죠. 어떻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루이스 구조식을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거 축소 구조식이죠. C C 산소 수소 하나씩 붙어 있고요. 3개. 그 다음에 산소 2개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결합은 뭐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탄소 결합 하나씩 있으면 2개밖에 더 못 만들잖아. 그쵸? 그럼 결국에 어떠한 결합? 네 개의 결합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 더 결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구 결합이 더 강하겠어요? 산소 2개. 이거는 OH. 맞춰보세요. 분자 간의 힘의 세계는 수소결합, 쌍극자 상호작용, 반대로 발생수소예요. 첫 번째 거는 산소를 갖고 있는 아이가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이게 답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CHI하고 Cl 평극성을 보면은 I가 더 커서 반대를 발스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 CH2OH가 더 높다. 이유는 뭘 할 수 있어요? OH가 수소 결합이 가능해요.
결합 중에 무슨 결합이 제일 강하다? 수소결합. CH3, CO2, CH3는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수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산소가 두 개나 있으니까 극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말씀치 편극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틀린 겁니다. 왜? OH는 뭘 갖고 있어요? 수소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산소도 갖고 있고요. 수소도 갖고 있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알코올은 반대쪽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수소 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강하다?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더 강한 분자 간의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BP는 끓는 점은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산소 두 개 있다고 현혹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유기화합물의 명명법인데 여기서는 그냥 맛배기로 간단하게 나오고요.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화학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명명법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때 뭐 자세하게 배우시고요. 우선 여기서는 유기화합물의 명명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소개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를 한번 염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화합물의 이름은 주로 IUPAC 법과 이제 관용법으로 해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관용법은 원래 알려진 이름대로 쓰는 거고요. IUPAC는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명명법입니다. IUPAC, International Union of Applied and Pure Chemistry 이라고 해서 이제 체계명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이름을 붙인다라는 규칙에 따라서 명명하는 게 IUPAC,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요 규칙과 다르게 우리가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늘 그렇게 썼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그 용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접두사가 있을 거고요. 어미사슬, 전미사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너는 이제 접두사는 뭐고 어미사슬은 뭐고 전미사는 뭔지 알아야겠죠. 접두사는 어미사슬에 붙어 있는 치환기 이름과 그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어미사슬이 뭐냐? 어미사슬이 만약에 산소가 4개 있다 하면은 부탄이라고 하는 기본 사슬이에요. 이거 중간에 있는 주사슬이라고도 하고요. 주사슬. 이거를 에미, 주사슬 얘기를 하고요. 접두사 쪽에 들어가는 거는 치환기. 앞에서 치환기 여러 개 했었죠. 흔히 사용되는 치환기는 알킬기, R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CH3가 이제 알킬기고요. 할로젠 X, FCl, BRI, 아미노기 NH2, 나이트로기 NO2 뭐 이런 것들 앞에 있었던 할로겐 기계를 다 얘기합니다. 접두사에 넣고요. 그 작용기의 위치 숫자를 붙여주게 됩니다. 예로 이제 2, 메칠, 부탄, 아니면 브로모, 벤젠 표현했어요. 메칠기가 2번 탄소에 붙어 있는 부탄이 이제 어미사슬이 되는 거고요. 부탄이 주사슬이 탄소가 4개에 2번에 메칠기가 붙어 있는 거다. 이게 알킬기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려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화합물들을 보면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2, 1, 2, 3, 4. 2,
메칠. 하나, 둘, 셋, 넷, 부탄. 지금, 왜 그렇게 붙이지? 할 텐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탄소 하나일 때, 메탄 두 개일 때,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뭐,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제 암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니면은 명명을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암기를 최소화하고 이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께 숙제를 드릴게요. 어미사슬의 이름은 알칸, 벤젠 등과 같이 탄소 골격의 기본이 되는 이름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까 중간에 탄소 4개짜리 말씀드린 이런 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죠. 오케이? 브로모 벤젠이라고 하는데 벤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방향족의 골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물어보던데 일반적인 탄소 결합 간의 단일 결합, 이중 결합하고는 중간의 형태의 결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4, 1.23면은 얘는 1.39 이런 식으로 해서 위 결합, 이 결합, 이 결합, 이 결합, 이 결합 다 동일한 결합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합 길이는 이 중간,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에 벤젠의 결합 길이를 가지고 있죠. 아주 특이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족을 이루는. 그리고 브로모죠. 여기에 브롬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전미사, 마지막 뒷부분에는 작용기를 나타내는 전미사를 표시한다. 전미사의 종류에는 여기에 이제 OH가 붙어 있으면은 브로모, 이제 벤젠에는 다르죠. 이건 페놀이라고 그러니까 이름 다른 이름이고, 이제 부탄올, 부탄얼, 투 부톤 아니면은 부타오닉 엑시드. 그래서 전미사의 이런 작용기를 나타내는 전미사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일반적인 명명법에서는 접두사의 취환기 이름과 위치, 그리고 중간 어미사슬, 전미사의 작용기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관용명, 과거부터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체계성은 없어요. 그냥 매우 어떻게 보면 관용명이 더 힘들어요. 외워야 돼요. 그냥 똑같이 그냥 매일 쓰던 그런, 왜 그렇게 써오면 옛날부터 써왔으니까 이유는 잘 몰라. 이런 경우가 많죠. 많은 경우 관용명은 고유명사화돼서 사용합니다. 포믹 엑시드, 아세틱 엑시드, 알릴 알코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말 같이 돼버린 그런 아이들이고요. 방향족 화합물의 관용명은 보통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지방족 화합물이 이제 탄소 화합물을 얘기를 할 거고요. 알킬 기명의 작용 기명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알킬, 에틸 작용기가 알코올, 아니면 사이클로헥시라민, 아이소프로필 이 YL이 들어가면은 알킬이라고 표현합니다. 알킬기, 일반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메칠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다 알킬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탄소의 수소가 풀로 차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하나 빠져 있는 상태죠. 결합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여기 누가 붙은 거야? 알코올이 붙은 거죠. 라민이나 아니면은 브롬. 지방족 화합물의 가동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지방족은 탄소 화합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탄화수 화합물. 또는 이중결합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삼중결합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2장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뭐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한번 마무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했던 내용이 탄소 원자의 오비탈입니다. 오비탈. S와 P의 혼성 오비탈 개념을 얘기를 했고요. 단일 결합은 sp3 혼성화 정도가, 그리고 이중 결합은 sp2, 삼중 결합은 sp. 네, 이 개념이 뭐라고 써요? 실제 결합에 참여한 p 오비탈의 혼성화에 참여한 p 오비탈의 수예요. 그러면은 단일 결합은 sp3 3개가 참여했고요. 이중 결합은 2개가 참여했습니다. 삼중 결합에는 sp 혼성 오비탈 하나예요. 나머지 2개는 빠졌죠. p 오비탈이 하고, 이거 하나 빠진 p 오비탈. 여기는 빠진 p 오비탈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일 결합은 다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 얘는 파이 결합. 겹침, 역으로 겹침. 그쵸? 오비탈과 오비탈 간 직접적인 결합. 시그마 결합. 그리고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의 특징, 결합 상태, 결합 세기, 결합값, 분자의 모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단일 결합은 회전이 가능하고 이중 결합은 뒤틀림이 안 되고 삼중 결합도 안 되죠. 유기화합물의 루이스 구조식, 축소 구조식, 그리고 골격 구조, 선 구조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루이스 구조식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축소 구조식은 쓰는 거죠. 선 구조. 유기화합물 작용기의 종류와 이름 익히기. 제가 리포트로 작용기 그리셔갖고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워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유기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 특징, 분자 간의 결합 분자. 반데르발스 제일 약한 거. 그 다음에 쌍극자, 쌍극자, 상호작용, 그 다음에 수소결합. 유기화합물의 명명법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접두, 어미사슬, 전미.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작용기. 실질적으로 이제 위치, 이름하고 위치. 어미사슬이라고 하는 기본 탄소 골격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전미하에는 뭐 작용기, 여기는 치환기, 작용기의 이름, 알킬 앞에 갔었고요. 작용기에는 알콜 OH. 오케이?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되니까요. 일반적인 이런 관용명 말고 우리가 명명법을 가지고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3장부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깊이 어렵게 들어갈 겁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예제 문제를 좀 보시고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자로 뭐 주셔도 되고, 뭐 어떤 예제 몇 번에 몇 번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 짧게 뭐 라이브를 연결하든지 아니면은 이 수업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이제 수강을 하실 텐데요. 끝난 시간 1시간 동안 제가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문자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